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책임있게 제시하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특권구조 속에서 누리던 기득권이나 관행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정방송, 국민TV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서 저술은 역사학자의 전유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로마인 이야기를 펴낸 시오노 나나미도 역사학자는 아니며 한국 현대사 산책을 펴낸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언론학자죠. 그러나 이들의 책은 어느 역사학자 못지않게 알찬 자료와 탄탄한 지필로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의 비전문 역사 저술가가 있습니다. 소설가 박도 선생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사 관련 저서를 비롯해 여러 권을 펴낸 박 선생님은 최근 백범 김구선생 암살자 안두희를 추적한 인물들의 추적기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박도 선생님을 모시고 역사서 저술을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박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강원도 원주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선 최근에 펴내신 책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는데요. 책 제목이 백범 김구 암살자와 추적자입니다. 이 책을 펴낸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해에 예. 조상 산소를 수목장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 월정사 지장암 그 전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서 나무를 고르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예. 오른손을 짚었어요. 그래서 예. 오른손에 이 뼈에 검이 가서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깁스를 하고 지내니까 뭐 저도 본의 아니게 옛날에는 육필로만 글을 쓰다가 요즘은 컴퓨터로 쓰는데 그 컴퓨터를 자판을 두들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감에 빠졌다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쉬어라. 예. 그러면서 책 좀 봐라. 예. 빈머리를 채워라. 그래서 원주 도서관을 이렇게 드나드는 과정에서 예. 백범 선생 비서했던 선우진 선생. 예, 몇 년 전에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저서에 보니까 백범 선생과 함께한 나날들 예, 그거를 책 제목이 그거죠. 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날개에 보니까 2009년 5월에 돌아가셨다고 예.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빈소에도 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빈소도 못 가고 저는 그분하고 약속을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냥 참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따끔한 마음에 이것도 나도 이럴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추적자 4분 가운데 3분을 만난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것도 귀중한 역사겠다. 그래서 집필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자, 백범 김구선생 암살자는 포병소의 안두희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압니다만은 추적자라면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요. 명을. 예. 우선 4분을 들 수 있는데요. 예. 김용희 선생이시라고 이분은 독립운동가입니다. 4.19 후에 백범 살해 진상위원회 간사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4.19 후에 이 백범 진상 규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안두희를 잡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안두희 얼굴을 알아. 동향으로. 동향. 또 이분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안두희는
그 중국 서주라는 데서 냉면 장사를 한 모예요. 예. 그래서 그때 만난 그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추적을 해가지고 바로 동대문 시장 여기서 가깝네요. 예. 여기에 옛날에 그 묘목이 많았는데 그날이 4.19 날입니다. 예. 아마 이 안두희가 아들을 데리고 묘목을 사러 왔다가 이 김용희 선생한테 덜켜서 예. 그래서 추적을 해서 신설동에서 아마 붙잡혀서 그때 녹취록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분은. 네, 두 번째 분은 이제 곽태영 선생이라고 박 선생도 몇 년에 돌아가셨죠? 예, 돌아오셨습니다. 네. 이분은 전북 김제 출신인데 이 양구에 가가지고 응징까지 한 그런 예,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이제 권중희 선생이라고. 아이고, 이분도 돌아가셨군요. 이분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부천에서 택시 기사를 하시는 예. 당시는 버스 기사였던 박기서 선생이라고. 이분은 예. 1996년에 그 정의봉으로 안두희를 처단한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분이 추적자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자, 이 추적자 네 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복원하게 된 것입니까? 다행히 제가 저희 김용희를 제한 나머지 분들은 세 분은 예. 만났습니다. 저는 김용희 선생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보면 저희 우리 정 이사님이 저보다 더 적격자인데.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 그 얘기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세 분을 만나고 특히 이 권중희 선생을 한 6개월을 예. 같이 뭐 생활하던 거의 매일 만나고 그러셨죠. 미국에 가가지고는 약 47일간을 한 방에서 썼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이게 이 역사가 되겠다. 그럼요. 그러면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손우진 선생님 제가 그 귀한 말씀 듣기로 했는데 돌아가시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웠고 예. 아쉽고 그래서 야 저도 말이지 그 사람이 앞날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야 남겨야겠다 기록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개인적인 경험이 모여서 공적 사회적 역사가 되죠. 그렇죠. 예, 별일이 모였어요. 네. 근데 이제 복원 과정은 이제 선생님이 세 분은 곽태영, 권중희, 박기서 세 분은 직접 만나셔서 네. 인터뷰도 하셨고 네. 그에 또 미국에 가셔서 자료 찾은 얘기는 또 뒤에서 또 예, 그렇게 나누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네 분 중에 세 분을 즉 백범 암살 추적자 네. 세 분을 만나보니까 혹시 무슨 공통점 같은 게 있던가요? 이분들의 이분들은 뭐 평범한 분인데 예. 이분의 주장들은 민족의 구성원으로 공분을 느꼈다. 예. 공분. 어떻게 백범 선생의 살해 진상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 예. 또 그를 암살한 안도희 암살범과 한 알 아래에서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야 하는가? 예. 그를 잘 먹고 잘 살게 곧 자연사시켜서는 안 된다. 예. 국민교육이 안 된다. 막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용희, 곽태영, 권중희, 박기서 네 분 다 그냥 뭐 성명서나 내고 1인 시위나 하고 그런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예. 다 응징을 한 분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분 다 예. 행동으로 그렇죠. 뭐 결정적으로 안두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분은 박기서 선생이지만 네. 앞서 김용희, 곽태영, 권중희 다 전부 다 그냥 응징을 했던 분이죠. 예, 이분도 보니까 처단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예. 우선 진실 규명이 먼저다. 그랬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 가셔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자료 탐색도 하시고 2달 가까이 활동을 하시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가셨으며 또 자료 조사는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요? 네. 그 해외의 한 동포께서 예. 권중희 선생의 근황이 궁금하니까 그때 제가 시민 기자로 우리 예, 정의산-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 활동하실 때군요. 그때 저보고 취재를 좀 부탁을 해서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예. 그분이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소원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권중희 선생한테 예. 그랬더니 당신이 로또 복권을 사고 싶다. 예. 그런 말씀을 느닷없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로또에 당선되면 그 중에 일부로 당첨되면 그 돈으로 미국 문서 내셔널 아카이브 거기에 가서 문서를 열람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그 기사에 썼더니 한 네티즌이 권정희 선생을 미국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모금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그때 정희 이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아이고, 별 말씀을요. 현지에서 어떤 자료를 좀 보셨나요? 미국 가가지고 막상 가니까 그 미국에서 2001년인가 9.11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미국의 그 CIA 그리고 미 국무성에서 반미의 그런 것을 일으킬 그런 문서는 다 수거한 상태라서 그야말로 북대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래도 그때의 그 상황이 조금은 남아있더라고요. 네. 뭐 한꺼번에 모든 필요한 궁금한 자료를 다 찾긴 어려울 테고요. 네. 또 뭐 선생님이 또 다 찾지 못한 것은 또 뭐 후배들이 또 계속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백범 김구 선생 암살은 우리 정치사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백범 선생의 암살은 통일 세력일까? 또 민족 양심 세력의 제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분단에 고착하러 가는 가장 걸림돌을 제거한 게 백범 암살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미국 가셨을 때 그 내셔널 아카이브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백범 암살 관련 자료도 찾으시지만은 가셨을 때 또 한국 전쟁 전후의 그 희귀한 사진들을 많이 입수하셔서 그걸 또 몇 권의 책으로 묶어내기도 하셨죠. 네, 그 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문과 출신으로 국어 선생이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 영어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어디입니까라고도 말할 줄 모르는 아주 그냥 벙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카이브까지 갔는데 마침 5층에 보니까 사진 자료실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올라갔더니 코리안 워라는 사진 앨범을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손쉽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전쟁이 코리안 워라는 걸 보고 그건 뭐 제가 알아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6살 때 한국 전쟁을 겪었는데 제가 1945년생으로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피난 같은 기억 그런 게 그 사진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보지 못했던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 사진 속에 마치 제가 있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이거는 마치 그 옛날 그 문익 선생이 그 목화실을 이렇게 부뚜꾸기에 넣으듯이 꼭 이거 한국에 가가지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책을 몇 권이나 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집으로 한 권을 내고 그때 한국에 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2번 더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번을 더 가셨습니다. 2번 간 게 아니고요. 2번을 간 게 아니고 총 3번을 갔죠. 2005년에 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보다도 먼저 선생님이 펴내신 그 항일 유적지 답사라든지 책이 여러 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좀 책 소개 겸 자랑 좀 하십시오. 제가 1999년도에 중국 대륙을 이렇게 약 20일간 이렇게 답사를 하고 민족 반역이 죄가 되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답사기입니까? 그때 우리 또 정 이사님이 대한메일에서 계실 때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책은 또 없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소설로 쓴 책이 사람은 누군가를 그림에 산다. 라는 책인데, 주인공이 비전향 장기수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다종다양한 책을 내시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소설가로 데뷔하셔서 소설도 쓰셨고 하시면서
역사서 저술에 이제 지금은 본격적으로 그쪽을 쓰고 계시는데 아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 고향이 경북 구미입니다. 구미 얘기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 정도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제가 아침에 청량리에서 여기까지 왕산로를 예. 거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왕산도라면 왕산 허위 선생을 예, 기리는 예. 왕산로죠. 근데 이 왕산로의 유래를 제가 중국에 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저로 하여금 역사책을 보게 했습니다. 예. 네. 자, 뭐 선생님 원래 따지고 보면 이제 저술가로서의 원래 본업은 사실 소설 창작인데요. 네. 소설 창작에서 이제 역사서 지필로 분야를 또 확장하시는데 뭐 두 가지가 다 저술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또 둘이 차이점도 있죠. 예, 이제 소설은 가공의 진실고 픽션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이 역사서는 팩터, 곧 넌픽션, 예. 사실의 기록,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예. 그 다른 두 분야를 섭렵하시면서 뭐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소설은 소설대로 예. 또 이 뭐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제가 이제 어떤 사안에 봐서 이건 소설이 좋겠다 그러면 소설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최근에 한국 전쟁을 모델로 지금 아직 발표하진 않았는데 예. 어떤 인연이라고 어렸을 때 그 어떤 한국 전쟁을 체험으로 예. 이거는 소설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소설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서울 생활 접고 지금은 강원도 원주에 직구하시면서 지필만 전전하고 계시는데 뭐 원주 시내가 완전 깡초는 아닙니다만은 시골 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는 또 어떠시고? 예, 제가 2004년에 정년을 5년을 남겨두고 예. 조기 퇴직을 하고 예. 처음에는 원주로 간 게 아니고 저기 찐빵 마을로 유명한 안흥 찐빵 마을로 갔습니다. 예, 안흥이라는 안흥, 마을에 예. 그 산골에 안흥은 어느 군 소속입니까? 횡성군입니다. 횡성군입니다. 네. 거기서 6년을 지냈습니다. 예. 6년을 지내고 그 이후에 제가 2009년 10월부터 원주로 나와서 지내고 되는데 예.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안흥에서 지냈던 6년간이 가장 제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기억으로 남습니다. 또 안흥에서 띄우는 편지 예, 이렇게 해서 또 네. 책도 한 권 묶어 내셨죠. 예. 그 마을에서 재미있는 일화는 없었습니까? 뭐 많죠.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 마을에서 제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 아주 지냈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는 완전히 제가 시골 농부로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이 굉장히 좀 여름철은 좋은데 겨울이 너무 춥더라고요. 산골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세미역을 해가지고 물을 깃다가 뭐 다리도 부러뜨리고 그래서 목발도 짚어보고 뭐 별 일 다 겪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잠시 간추린 뉴스 몇 가지 듣고 다시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우다웨이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만나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를 협의합니다. 한중 대표는 방미 결과에다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남북 문제 전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서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번 협박 편지를 보낸 인물이 김관진 장관에게 괴문서를 보낸 인물과 동일 범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치러지는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의 한국 시험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시험 주관사인 칼리지보드는 일부 어학원이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혹이 있어 시험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개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국수주의에 대해 미국도 주변국처럼 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인 조하르의 대학 친구 등 3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보스턴 테러 직후 조하르의 대학 기숙사 방에 있던 증거 물품을 무단으로 치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4부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설가 박도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박 선생님,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 역사서 집필 과정에서 그 의병장, 예. 특히 호남 의병장, 예. 또 그 후예들을 여러 명 취재하신 걸로 압니다만은 의병장 후예들의 삶이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몇 번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기삼년 후손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삼년 의병장이 네, 후손. 의병장. 예. 당신은 지리산 까마귀로 살았다. 지리산 까마귀로 살았다. 후손이면 손자입니까? 정손자입니까? 아마 정선 정도 될 예.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 하면 무슨 뜻이에요? 대단히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다. 지리산 까마귀. 그 지방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리산 까마귀. 예. 또 전해산 이분은 손자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목숨 하나 이어온 것만도 다행이었다. 목숨 하나만 이어온 것도 다행이었다. 이분은 주로 모슴살이로 이렇게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못 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내 목숨 하나 이어온 것만 다행이었다. 아니 우리 역사에서 의병장 후예들이면은 떳떳한 조상을 둔 자랑스러운 후예들인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개우 목숨 하나 부지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가운데 제가 참 그 6개월 동안 쭉 이렇게 호남 구석구석 마을마다 다니는데 어떤 분은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냥 언론에 노출하는 것도 좀 이렇게 거북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김원국 후손은 의병장 후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려면 자식을 낳지 말라.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하도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하려면 자식을 낳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좀 깊은 사연을 들어봤더니 당신은 당신 어머니하고 돼지우리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돼지우리에서 꿀꿀거리는 옆에서 꿀꿀 하는데 옆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돼지우리 바로 옆에 살았다는 얘기겠지만은 돼지우리 안에 한 방에 살았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그렇지. 어쨌든 그렇게 사셨다는 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 의병장 후손들에게 참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예. 아마 이분들은 그런데 벌써 정손 또는 그 이후 때가 되면서 의병장 후예들임에도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연금이나 이런 혜택은 아마 받지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 이유가 아시죠, 그죠? 예. 해방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손자, 해방 후에 돌아가신 선열들은 아들까지만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참 딱한 노릇이죠.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손, 고손 그런 걸 떠나서도 국가에 또는 우리 사회의 지원이 절실한데 말입니다. 그죠? 그간 소설집을 포함해서 역사서도 아주 여러 권을 펴내셨는데요. 총 몇 권이나 펴내셨습니까? 글쎄 책은
최근에 한번 세워봤더니 어쨌든 그동안 펴낸 책이 36권이더라고요. 36권요? 예. 예. 그렇게 많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동안 많이 책을 쓰셨으니까 이 책 써서 이 수입으로 생활이 됩니까? 안 몰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 이사님 그동안 책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좀 생활이 안 되신다는 말씀. 아니 좀 꽤 나갈 줄 알았는데 예. 처음에는 좀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런 독립운동사 이런 책은 사람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다른 책들을 가벼이 봐서가 아니라 그 참 100만 권 나가는 책들도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그 민족혼, 우리의 역사를 담은 선생님이 만주까지 가셔서 중국 대륙에서 답사하고 쓰신 그런 책들이 개운 뭐 초판 3, 4천 권 나가고 더 이상 안 나간다는 것은 참 이 시대 비극이죠. 자, 아까 선생님 고향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경북 구미 출신이어서 선생님 고향이 바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동네고 또 실제로 뭐 구미라고 해도 넓은 땅인데 선생님 마을하고 태어난 마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 이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인연으로 작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 즉 고향에서 들은 박 대통령이 어릴 때 얘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책을 낸 것으로 아는데요. 이 책에서 소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 일화 몇 가지를 좀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그 책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참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예. 가난해가지고 이분은 7남매로 알고 있는데 막내로 몇 가지 실례를 들면 이분의 맏형 동희 씨의 부인 이분은 영양실조로 실명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그냥 시각 장애인 상태에서 우리 고향에 구미 같은 데 망태라는 게 있어요. 망태를 메고 뒷산에 가가지고 꼴배는 망태 거기다가 그 갈비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 치고 내려다가 말이야 대걸대걸 구르기도 하고. 앞에 안 보여서. 박 전 대통령의 큰형수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요. 그런 것도 있고. 박 전 대통령의 본인 얘기는 없습니까? 왜 본인도 뭐 초원에 실패한 얘기라든지. 근데 그 원래 부인의 그 친정이 또 저희하고는 또 앞뒤집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서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호남이 우리 할머니한테 호남이 신랑 그러는데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더라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이 김호남 여사인데 그분의 신랑 그러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통령은 나중에 되지만 맞아요. 어려서 참 기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일제 폐망 후에 그 박정희 그 중위가 그 당시 중위였죠. 중위였죠. 그래서 아주 고향에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군입대 하기 전에 구미에서 지낼 때 아마 6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고향에. 그래서 학교라도 복직할까 싶어서 아마 그 당시에 구미 초등학교 교장을 찾아갔더니 자네는 친일해서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일 그때 흔쾌히 받아줬으면 다시 교육계에 복직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래저래 아마 다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육사를 그때 조선경 그런 것도 물론 있고. 이제 그 당시 만주로 가기 직전에 근무지는 문경보통학교 교사였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정식 사표를 내고 갔죠. 그렇겠죠. 그러게 그 당시만 해서 또 교사들이 많지 않고 하던 시대에서 복직할 수도 있었는데 어디론가. 그렇죠. 결국 만주군 진리 경력이 문제가 돼서 복직이 좌절됐다는 말씀이군요. 뭐 오늘 그 얘기가 집중은 아니니까 고려를 하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그 공과를 놓고서 역사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박 선생님 나름으로 한 분 평가해 보신다면은 뭐 짧게 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김점곤 씨라고 예, 있습니다. 예, 김정권 그분이 씨.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예. 박정희라는 출신입니다. 사람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아, 김정권 씨가요. 예. 그렇게 평을 하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듯이 이분은 공가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유감스러운 거는 예. 그 절제하지 못한 사생활. 아, 예. 아마 참 차마 입에 담기도 그런데 제가 백범 김구 선생을 이렇게 이번에 책을 쓰면서 참 감동받고 놀라운 점은 더 존경한 점은 예. 백범 선생이 49살에 상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최준내 여사가 돌아가시죠. 그때 상처를 하고 그 이후로 뭐 이렇게 참 깨끗하게 이렇게 사신다는 참 존경스럽다고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재혼을 해도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데도 다른 동지들은 중매를 많이 쓰셨습니다. 글쎄 예. 그래도 당신은 코각에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저는 그런 걸 보고 다시 한번 백범 선생을 우러러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도 예. 물론 저희들도 남자지만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좀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안타깝고 아마 두고두고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 같은 게 지적하신 대로요. 공인으로서의 네, 뭐 그렇죠.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인 업적, 공과도 뭐 뚜렷이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사생활의 영역에서 그렇죠. 사적인 영역에서도 절제되지 않은 것은 뭐 결국 뭐 그가 마지막 최후를 맞은 그 행사장이 그 장소가 그렇죠. 결국 맞아. 뭐 음주의 장 아니 뭐 그래. 부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리고 또 점도- 상대하는 여자도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걸 뭐 그- 구체적으로는 그 얘기하고 막 그렇죠. 이미 예. 알려진 내용들이고 네. 모르는 그 내용이 주는 아니니까요. 네. 이거 회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예. 그걸 직접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는 것일 뿐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도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허물도 있고 예. 또 공인으로서의 우리나라의 18년간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뭐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뭐 아버지죠 사사롭게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언젠가 이제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볼 계획입니다만은 우상화 작업이 정말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평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평가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네. 예, 그게 이런 말이 있죠. 사후백년이다. 예, 사후 100년. 왜냐하면 어떤 인물의 추종자라든지 유족들이 예. 살아있는 데에 대해서 참 평가가 냉정한 평가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저도 뭐 봤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구미를 갔더니 거기서도 뭐 동상에서 그걸 봤는데 생가에 가보셨군요. 네, 가봤습니다. 예. 네, 그랬는데 역시 조금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의 예로서 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동상을 세우고 그러다가 4.19 나가 걔 말이야 쇠사슬에 끌려가 종로로 월주로로 이렇게 끌려다닌 거 예. 너무 그냥 참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예, 수 있을 예. 때 그럴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동안 선생님께서 쓰신 역사와 관련 책들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보다는 현장 답사와 당사자 정언 취재, 그리고 또 사료 편찬 이런 것들 주로 해오시는데 기록에 중점을 두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기록을 따를 수 없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이 역사를 바꾼다. 예, 기록 사진이. 예, 최근 그래서 저도 역사
주로 이 사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또 하나의 예로서 그 4.19 당시에 그 김주열 예. 최루탄 맞은 사진이 그 도화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문서 나라 예. 내셔널 아카이브에 가보니까 해방 후에 1945년 9월 8일로 생각이 됐네. 그때 미군이 진주를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오죠. 중앙청에서 예. 말하자면 일본하고 이렇게 교대를 합니다. 일장기는 내리고 맞아. 여기는 올라가고 그 말씀하시는 야, 거예요. 그거 오후 3시에 보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한마디로 뭐 그냥 그 사진 2장 딱 내놓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혹자는 미군을 일본에 이은 제2의 또 진주군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뭐 그냥 충격도 받고. 지금 용산에 이제는 옮겨가고 있습니다만 용산에 있는 미팔군 자리가 예. 일제 때는 조선군 예, 예. 산입이었습니다. 또 더 그슬로 올라가니까 옛날 중국군이 하고 뭐 하여튼 거기가 그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0마디 말이나 뭐 1000마디의 웅변보다도 그렇죠. 사진 한 장이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도 제가 개화기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 책도 주로 사진하고 이렇게 했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역사를 정언하는 당대의 사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발굴을 하고 그러죠. 미국 나라에 가셨을 때, 국립문수보관소에 가셨을 때, 한국전쟁, 즉, 코리아 워라고 하는 그 섹션 말고, 다른 데서도 그런 기록 사진들을 좀 목격하셨습니까? 네, 제가 버지니아주의 그 남쪽에 노폭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바로 메가드 기념관이더라고요. 그게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해방 그러니까 1945년부터 48년 미 군정 기간 그리고 6.25 그 전후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도 다녀오셨습니까? 거기도 2분이나 갔습니다. 거기서 학살 장면 이런 사진 많이 봤어요. 그런 데는 그냥 일반인이 가서 신분 확인하고 복사 비용만 내면 누구든지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보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거기에 일반 사진은 복사할 수 있는데 그 학살 장면이라든지 그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 매당 $100 달라고 그래. 어이구 비싸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짧은 비추드로 복사를 못하고 그건 카메라로 찍기만 하고 왔는데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요. 왜 그런 비싸게 받을까요? 그런 사진은? 그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이 복사를 그 귀한 사진, 희귀한 사진이니까 아마 그런 글쎄. 그럴 수 뭐 있겠군요. 뭐 나름의 원칙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100씩 찍고 누가 그걸 복사를 해가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너무 참혹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 정말 방송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전 그걸 보면서 역사는 돌고 돈다. 왜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귀를 잘라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처음엔 목을 잘라가 보내고. 이총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총, 기무덤. 뭐 그게 500년 후에 다시 환생한 게 바로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모두에 제가 첫머리에서요. 역사서 저술 또는 역사 연구가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냐라고 묻고는 아니라고 자문자답을 했습니다마는 선생님도 이제 대학에서 국문학과를 나오셔서 국어 선생님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역사 쪽으로는 비전문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역사책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 또 문학이라는 것도 인간에 대한 연구니까 역사하고 또 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역사에 대한 관심은 좀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역사 성적도 좋았고 또 대학에서 그 강만길 교수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국문까지만 제가 청강을 많이 했습니다. 하기도 하고 어쨌든 비전문가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어떤 역사를 쓰고 발굴하는 것보다가 이미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해놓은 거를 예. 보다 알기 쉽게. 알기 쉽게. 그러니까 마치 어미닭이 그 뿅아래 이렇게 모이를 줄 때 쪼아서 주는 예.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33년을 살았으니까 예. 근무를 했으니까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쉽게 대중화. 예. 그런데 제가 할 일이 영역이 있었다 보시는 그렇게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앞서서 소위 역사학자, 역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쓴 책을 들어보시기도 하셔도 되고요. 예. 그들이 쓴 책은 정확하고 잘 썼던가요? 제일 유감스러운 게 제가 국어 선생으로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저도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이분들이 어렵게 쓴 거를 알기 쉽게. 그리고 저는 가능한 여러 분의 책을 이렇게 봐가지고 공통점과 또 이거는 알아야겠다. 이런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른바 역사학자라고 하는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은 대중서를 잘 안 씁니다. 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홍구 교수 같은 분은 강연 또는 신문 또는 책에서 드물게 선곡에 대해 그분은 역사 대중화 작업을 합니다만 대개 분들은 논문만 쓰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예. 그것이 학자의 할 어떤 분야랄까요? 학자연 하는 것인데 반면에 아까 제가 모두에 간단히 언급한 전북대 강준만 교수, 신박한 교수 그분이 정말 사료와 근거를 토대로 한 역사산 책 이런 책은 정말 분량도 많습니다. 10몇 권입니다. 저도 참고하시죠. 혹시요. 이유화 선생도. 이유화 선생 책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의 책은 어떤 권위 있다고 하는 역사학자의 논문 100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메시지와 울림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를 하고 저는 그거보다도 더 쉽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더 쉽게 쓰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이호덕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그분을 통해서 글의 민주화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글을 쉽게 써야 한다. 과거에 우리는 그 글을 하는 사람이 그냥 괜히 어렵게 써가지고 백성들 모르게 하고 말이야. 그냥 그거는 비민주적인 잘못된 거다. 혹시 그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정식으로 공부한 역사학과를 나온 분이 아니라고 해서 주변에서 이런 책과 관련해서 가벼이 취급당하거나 또는 폄훼당한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글쎄 그래서 저는 뭐랄까 진정성이랄까 성실성 그걸 그냥 앞서며 거기에 이제 좀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시고 싶은 또 쓰실 계획인 역사 관련 주제나 과제가 있다면요? 예, 지금 눈빛 출판사하고 두 권의 책을 냈는데요.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는 게 미군정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앞뒤로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기를 하시고. 예, 대한제국하고 일제강점기 다음에 이제 해방과 미군정기 해가지고 지금 참 주제는 없지만 2000년도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요? 그러니까 현대사까지 쭉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진하고 이렇게 넣으면서 그 흐름 그리고 간단하게 사진 캡션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의 흐름은 이렇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렇게 그렇게 요즘 책들을 안 읽으니까 사진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럼 예를 들어 4.19 같으면 4.19는 어떻게 언제 일어나고 간단한 설명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도 바로 저하고 그 점을 공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오랫동안 중고등학교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독서의 수준에 맞게끔 쓸 수 있다. 개론서라는 네,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근대 이후 한 100년의 역사를 네, 부분 깊이 있는 논문이나 전문서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순히 또 이제 개론서라고 해도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근거 자료와 그 시대를 보여주는 당시의 사진들을 네, 예. 함께 해서 예, 누구나 바로 그 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안내해 주는 책을 내신다는 예, 말씀이죠. 예. 자, 선생님 이제 시간이 서서히 되어 갔어요. 두 글쎄요. 가지 정도만 예. 말씀을 나누고 맺겠습니다. 자, 뭐 선생님은 학교 계실 때 맡은 분야는 국어였습니다만 네. 근자에나 또 최근에나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뭐 지속되게 제기돼 왔습니다만은 이런 전제 하에서 네. 우리 교육 당국 또 그리고 부실한 교육을 받는 역사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네. 한마디 들려주십시오. 전직 교사로서. 저는 일찍이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생은 가외다.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교육자들이 저도 목이 포함이 됩니다만 그 후생은 가외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한 교육, 좀 진실한 교육 이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르친 제자가 이 다음에 뭐가 될지 모릅니다. 예. 자,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교육 그리고 또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조그마한 지위라도 가지면 그걸 말이지 남용하고 아래 사람을 착취하고 그런 풍토를 우리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끝으로 선생님 오늘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하신 얘기가 있으시다면은 뭐 한 말씀 예. 뭐든지 자유롭게 하시도록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하에 산다는 이 아픔입니다. 최근에도 애써 만든 그 남북경협의 그 개성공단이 예. 이렇게 문을 닫고 폐쇄될 지경인데 제가 그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거기에 유명한 보로부두르라는 사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 사원에 보니까 그 조각이 있는데 거기 조각에는 몸통은 하나인데 몸통은 하나인데 예. 머리가 둘인 새의 그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봤더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주 옛날에 몸통은 하나고 그 머리가 둘인 새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한 머리의 새는 날마다 좋은 음식만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몸통은 하나고 즉 쉽게 얘기하면 왼쪽에 있는 머리가 오른쪽에 머리가 두 개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 머리의 새는 예. 아주 늘 좋은 음식만 먹고 그래서 신나게 노래나 콧노래나 부르고 예. 아주 그냥 그런데 다른 한 머리의 새는 늘 굶거나 나쁜 음식만 먹었어. 그게 뭐 그렇다고 치고요.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늘 나쁜 음식을 먹거나 굶주린 새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 나는 왜 이러냐 말이야. 그래서 그만 살아봐야 별 볼 일이 없다. 그래서 독약을 먹어버렸어. 예. 그러면은 머리가 둘이니까 한쪽에 죽으면은 옆에 다른 쪽에서 죽습니까? 그렇죠. 몸통은 하나고요. 그 몸통 하나니까.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그게 같기도 하고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걸 선생님이 지금 남과 북의 빗대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생님. 예. 말로써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이 남은 좋은 음식 먹고 룰루랄라 하는 거, 북은 먹는 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을 한 한쪽 머리였다. 예, 그래, 그렇죠. 그런데 북이 아니라 한쪽이 어느 날 막 자폭을 해버리면은 그렇지. 둘 다 죽는다. 그렇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조금 그 원형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예. 결국 평화라는 것은 예. 이 화자를 보면 화자가 배화변의 입구 아닙니까? 예. 나눠 먹는 거예요. 야, 입에 쌀이 들어간다는 그렇지. 뜻입니까? 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예. 같이 공존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여기에 평화가 온다. 예. 자, 선생님. 네. 시간을 제가 잘못 봤는데요.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는데요. 예. 말씀을 조금 더 나누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개성공단이 최악의 상황으로 갔다가 네. 지금 7명인가가 북에 있으면서 다시 좀 협상을 조금 이어가고 해서 아주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밤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요. 개성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개성엔 가보지 않고 예. 평양하고 저쪽은 가봤습니다. 어디요? 그 작가회의 때. 저 묘양산하고 묘양산하고. 뭐 금강산은 또 개인적으로도 갔고 예. 백두산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성을 한번 다녀온 적이 그랬습니까? 있습니다. 예. 숙박을 하지는 못하고요. 네. 그때 이제 개성 관광을 할 때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하루치기 당일 예. 관광 코스 일행으로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까워요. 실제로 가까워요. 그렇죠. 네. 저도 군대 생활 거기서 했는데 예. 저기 그 26사단 해가지고 그렇게 쭉 보면 예. 빤히 보여요. 실제로 가깝기도 예. 하고 개성이 우리 고려 시대 네. 그야말로 네. 천년 고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래박물관에도 가봤고요. 그게 이제 고려 시대 총질의 상징인 정몽주의 선주교. 예. 선주교. 그야말로 선주교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참 불그스름한 그게 실제로 있더군요. 예. 예.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천년 전에 내려온 그게 그대로 있는 건지는 모르지요만은 실제로 그런 게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개성이 옛날 모습, 지금으로 본다면 현대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개성이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척에 우리의 참 고도를 두고 있는데도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백범 선생이 남북 연설회의에 참석하고 북으로 떠나기 전에 남기신 말씀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남조선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예. 그러나 일생을 바쳐서 오로지 자기 동족을 구하고 국가를 사랑한다는 내가 몇 해 남지 않은 여생을 안락하게 보내기 위하여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동포의 지옥행을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그게 민족 지도자의 면모죠. 그렇죠.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민족 지도자 가운데는 참 그런 민족의 장래,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 그런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는 개인이나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그런 지도자가 없지도 않았죠. 사실은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죠. 예, 진정한 지도자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글쎄. 백범이 오늘 선생님 내신 책이 백범 암살자와 추적자인데요. 백범 김구 암살자 추적자인데 백범이 만약 1949년 6월 26일 그때 안두희의 흉탄에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래 살아계셨다면 가상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오늘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혹시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마 이분은 몸으로 막았을 것 같아요. 백범이요? 예, 몸으로 막았을 것 같고. 무엇을 몸으로 막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만일 남침을 해올 때 북이 남침을 해올 때
나가서 몸으로 막았을 백범이 몸으로 막은다는 것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남침 뭐 그런 남북 간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수습이 되죠. 그죠? 그건 그래서 저는 예.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안도의 4발의 총알을 맞았는데 예.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 첫 번째 총알로 흘린 피는 당신 그 조국의 수호신에게 바쳐서 당신의 피를. 아, 예. 두 번째는 누구에게 바쳤느냐. 살아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바쳤다. 아, 예. 두 번째는. 그 세 번째는 당신이 사지로 보낸 예를 들어 윤봉길이라든지 아, 예. 이봉창 사라든지. 그런 동지들에게 바쳤어. 예. 마지막으로는 이 나라 후세들에게 바쳤어. 예. 그러니까 당신이 이미 재단에 예, 예. 그 말씀이죠. 예. 자, 선생님. 오늘 이제 서서히 시간이 됐거든요. 이 아침에 멀리 원주에서부터 달려와 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 네. 이상 소설가 겸 역사서 저술가이신 박도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두루 나눠보았습니다.